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플래티넘 유기학 제5장의 6강입니다. 자, 지난 시간까지 해서 SN2 반응, 중요한 반응이죠. SN2 반응에 대한 내용을 전체적으로 다 말씀을 드렸어요. 자, SN2 반응은 진짜 중요합니다. 시험 문제로 많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복습 잘 해두셔야 되고,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SN2 반응과 좀 비교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SN1 반응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리게 될 거고요. 자, SN1 반응. 자, 우선 SN2 반응, SN1 반응 다 친핵성 치연 반응이죠. 반응 기질인 할로젠 알킬이 친전자체 역할을 하는 거고, 그 친전자체를 친핵체가 공격을 하는 거죠. 그리고 반응물과 생성물의 형태적인 변화를 보면은 치환 반응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친핵성 치연 반응이라고 부르죠. 자, SN2 반응은 그 숫자 2가 의미하는 게 뭐였죠? 속도 결정 단계, rate determining step에서 두 개의 물질이 다 관여가 됐다. 그 두 개의 물질은 친핵체와 친전자체를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친핵체가 공격을 하면서 친전자체 쪽에서 이탈기가 떨어져 나가고 결합이 형성되고, 그게 동시에 일어났잖아요. 한 단계 반응으로. 그래서 친핵체의 농도, 친전자체의 농도 모두 속도 결정 단계에 포함이 됐기 때문에 SN2 반응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SN1 반응은 저 S와 N은 동일할 거란 말이지. 친핵성 치연 반응이라고 하는 걸로 동일할 거예요. 그럼 저 숫자 1이 의미하는 건 뭘까요? 그쵸? SN2 반응을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면 속도 결정 단계에 하나의 물질만 참여하는구나. 그쵸? 하나의 물질의 농도만 속도 결정 단계를 결정하는데 관여가 되는구나. 라고 하는 걸 예상해 볼 수 있고, 여기서 그 속도 결정 단계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참여가 되는 물질은 친전자체, 즉 반응 기질이 됩니다. 친핵체는 속도를 결정하는 단계에 포함되지가 못해요. 친전자체의 농도만 관여가 된다라고 하는 거 일단 개념적으로는 좀 그 점 확인해 두시고, 자, 그리고 SN2 반응이 한 단계 반응, 1단계 반응으로 진행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뭐죠? 친핵체의 세기가 강했기 때문에, 그렇죠? 친전자성 반응 기질, 할로젠 알킬의 친전자성 원자를 공격할 수 있을 만큼 친핵체의 세기가 강했기 때문에 친핵체가 공격을 하면서 이탈기가 떨어져 나가는 과정이 동시에 일어나는 협동 반응 메커니즘으로 진행이 됐던 거죠. 맞잖아요? 그렇죠? 근데 SN1 반응은 그 SN2 반응과 비교해 봤을 때 친핵체의 세기가 강하지가 않습니다. 자, SN2 반응은 다시 정리해 보면 친핵체의 세기가 강한 거예요. 그럼 친전자체의 세기에 상관없이 친핵체 자체의 세기가 강하기 때문에 반응이 잘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SN1 반응은 친핵체 세기가 강하지 않아요. 이해되셨어요? 친핵체 세기가 강하지 않다고? 그러면 그 반응이 효과적으로 일어나게 하려면 친전자체의 세기를 강하게 해줘야겠죠. 친전자체. 친전자체라고 하는 건 할로젠 알킬, 반응 기질이 친전자체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 친전자체의 세기를 강하게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는 게 뭐냐면 부분적인 양이온 성격이었던, 자, 이게 반응 기질이잖아요. 그러면 클로라이드가 탄소 원자 쪽으로부터 전자를 땡겨가기 때문에 클로라이드가 델타 마이너스, 그렇죠? 여기 탄소가 델타 플러스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친핵체가 저기 탄소를 공격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부분적인 양이온 성격만 가지고 있을 때는 친핵체의 세기가 강하지 않으면 여기를 공격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친전자체의 세기를 강하게 해야 된다. 그럼 부분적인 양전하였던 거를 어떻게 바꾸냐면은 실제 플러스 1의 차지, 리얼 플러스 차지를 가지고 있는 형태로 변화를 시켜줘요. 그렇게 될 수 있는 거는 이 탄소 원자와 클로라이드 사이의 결합이 끊어지는 겁니다. 자, 이탈기가 끊어지는 과정이 친핵체가 공격을 하고 그 다음 끊어지느냐, 아니면 이탈기가 먼저 끊어지느냐, 그 차이예요. 이탈기가 먼저 떨어져요. 자, 그러면 이러한 중가체가 만들어지는데 부분적인 델타 플러스의 양이온이었던 탄소 원자가 탄소 양이온이라고 부르는 카보캐라이온이죠. 탄소 양이온이라고 부르는 실제 플러스 1의 차지를 가지고 있는 중간체로 바뀝니다. 자, 그러면 친전자성도가 어마어마하게 증가한 거예요. 이해되셨죠? 친전자성도가 어마어마하게 증가가 됐기 때문에 친핵체가 공격을 할 수 있는 거죠. 친핵체의 세기가 강하기 때문에 아니에요. 친전자체의 세기가 강해졌기 때문에 친핵체의 세기가 약하더라도 공격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공격을 해주시면 되고, 자, 탄소 양이온이라고 하는 중간체를 거쳐서 진행이 된다. 네, 그 점 확인해 두시고,
자, 이거는 이제 입체과학적으로 뒤쪽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여기 탄소 양이온 같은 경우는 sp2 혼성이잖아요. sp2 혼성이었던 게 반응이 일어나게 되면은 sp3 혼성으로 변화가 됩니다. 그러면 뭐 입체적으로는 따져봐야겠지만 알폼과 S폼 형태가 50%씩 동일한 비율로 섞여 있는 화합물이 얻어져요. 이게 뭐죠? 그죠? 라세메이트라고 부르는 라세믹 혼합물 형태로 얻어지게 되죠. sp2 탄소가 sp3 탄소로 변화가 되는데, 그쵸? 카이로 탄소가 되는 경우니까,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라세믹 혼합물로 얻어진다. 이게 메커니즘의 전체예요. 오케이?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SN1 반응은 친액체와 친전자체 간의 반응이 있는데, 친전자체의 세기를 키우는, 이탈기가 먼저 떨어져서 탄소 양이온이라고 하는 굉장히 큰 친전자성도를 가지고 있는 물질이 만들어지고 그 이후에 친액체가 공격을 한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는 중간체라고 하는 게 존재하죠. 인터미디에이트가 존재해요. 그래서 반응이 두 단계. 이탈기가 먼저 떨어져서 탄소 양이온이 생성되는 과정. 이게 1단계, 스텝 1이고요. 탄소 양이온을 친액체가 공격을 하고 이제 생성물이 얻어지는 과정. 이게 스텝 2예요. 그래서 두 단계 반응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유니몰리큘러 친액성 치연 반응이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숫자 1이 의미하는 거. 속도 결정 단계에 뭐만 참여하는 거야? 친전자체만 참여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 기질에서 이탈기가 먼저 떨어집니다. 그래서 뭘 만들어? 탄소 양이온 중간체가 만들어지는데 저 탄소 양이온 중간체는 친전자성도가 굉장히 큰 성격의 물질이다.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 반응은 사실 메커니즘만 보면은 별거 없어요. 별거 없는데 SN2 반응이라고 하는 것과 SN1 반응이라고 하는 게 구분이 되는 이유, 그 이유를 여러분이 정확히 파악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야. 왜냐면 이게 나중에 이제 치연 반응, 제거 반응까지 다 배우고 나시면 이게 경쟁적으로 일어나거든. 그래서 어떠한 반응 조건이 제시가 됐을 때 이게 치연 반응인지 제거 반응인지, 치연 반응 중에서도 SN2 반응인지 SN1 반응인지, 그런 것들을 좀 선택을 해야 될 가능성이, 그런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념을 좀 정확히 파악을 하고 있으셔야 그런 걸 선택할 때 정확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자, 2단계 반응이죠. 그리고 첫 번째 스텝, 탄소 양이온이 생성되는 단계. 할로젠 이탈기가 먼저 떨어지면서 탄소 양이온이 생성되는 단계. 그게 속도 결정 단계가 됩니다. 이 과정에서의 활성 에너지 값이 훨씬 더 큰 거죠. 자, 반응은 전체적으로 발열 반응 형태로 진행이 되고요. 저 발열 반응인 건 SN2 반응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자, 반응 속도를 결정할 때는 반응 기질인 할로젠 알킬의 농도만 관여가 된다. 자, 반응 기질의 농도만 반응 속도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총괄 1차 반응이 되는 거죠. 자, 이 말은 친액체의 세기가 약하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친액체의 농도, 그러니까 농도가 진해진다고 하더라도 친액체의 양이 많아지고 농도가 진해져도 반응 속도가 친전자체의 농도가 변화가 되지 않는 이상은 반응 속도의 변화는 없다는 거죠. 그 점 되게 중요합니다. 기억해 두시고, 그래프는 이제 이런 식으로 나타나지게 되죠. 반응 물질이고 생성 물질. 그리고 이제 여기가 탄소 양이온이라고 하는 중간체 형태가 존재하게 되죠. 이 과정에서의 활성화 에너지 값이 이 두 번째 단계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첫 번째 단계가 속도 결정 단계가 되고, 두 단계 반응이기 때문에 전 상태는 이제 두 개가 존재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그래프까지 좀 확인해 주시고, SN2 반응과 SN1 반응에서의 가장 큰 차이점은 중간체라고 하는 게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 그게 이제 좀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포인트 지점이 되고요. 자, 여기도 똑같이 이제 반응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들을 볼 거예요. 네 가지 다 볼 겁니다. 자, 우선 이제 친액체의 종류와 친액성도. 자, 이 경우는 약한 친액체가 필요해요. 약한 친액체. 자, 그러면 강한 친액체가 쓰이면 어떻게 되느냐? 만약에 이 반응 기질이 SN2 반응이 일어나기에 적합한 반응 기질이라고 하면은 SN2 반응으로 진행이 돼요. 자, 그런데 SN1 반응에 적합한 반응 기질. 이게 SN2 반응에 적합한 반응 기질의 성격과 SN1 반응에 적합한 반응 기질의 성격이 다릅니다. 완전히 반대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SN1 반응에 적합한 반응 기질인데 이게 만약에 강한 친액체를 썼다. 그러면 치연 반응으로 진행되지가 않아요. 경쟁적으로 일어나는 제거 반응 형태로 진행이 돼요. 그래서 이 경우는 이제 SN1 반응이 일어나게끔 하려면 약한 친액체가 필요한 거죠. 약한 친액체가 필요하고, 약한 친액체라는 얘기는 친액성도.
전자를 가지고 공격하는 그 비공유 전자쌍의 반응성은 낮아야 돼요. 그러니까 비공유 전자쌍의 반응성이 크다는 얘기는 강한 친핵 성도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약간 친핵체여야 되기 때문에 비공유 전자쌍의 반응성은 낮아야 돼요. 그렇고 입자 장애는 역시 작아야 되겠죠. 입자 장애가 크게 되면은 염기로 쓰일 가능성이 큰 거니까. 자, 그래서 SN1 반응을 이제 교재에서 솔보라이시스 반응이라고 하는 가용매 분해 반응이라는 용어로 설명을 하고 있기도 해요. 이거는 이런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교재도 있고 아닌 교재도 있긴 한데, 자, 뭐냐면 반응 용매가 용매로서의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친핵체 역할도 같이 해요. 근데 용매라고 하는 거는 반응 물질을 녹이는 용도로 쓰는 거잖아요, 보통. 녹여서 이제 충돌이 일어나게끔 해주는. 보통 반응 물질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양으로만 따지면, 실제 양으로만 따지면 굉장히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차이가 되게 많이 나요. 자, 그런데 그게 친핵체 역할을 한다. 그러면 세기가 약해야지 반응 용매 역할을 하는데 그게 안정할 수 있다는 얘기죠. 만약에 반응 용매인데 그게 친핵 성도가 커.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반응이 빨리 일어날 거고 부반응이 일어날 가능성도 굉장히 큰 거죠. 반응 용매 자체의 반응성이 크기 때문에. 자, 그래서 반응 용매가 친핵체 역할을 같이 하는 가용매 분해 반응이고, 그렇기 때문에 친핵체 세기는 약한 거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이제 만약에 물이 용매가 된다. 그럼 하이드로라이시스라고 부르고, 들어보셨잖아요. 가수분해 반응으로 부르죠. 알콜라이시스, 알코올이 반응 용매가 되는 거고, 아미놀라이시스, 아민이 반응 용매가 되는 거예요. 글라이콜라이시스, 글라이콜이라고 하는 다이올 형태 화합물이 이제 그 용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용어들로 부른다라고 하는 것까지 좀 기억을 해 두시고, 자, 친핵체의 세기가 반응 메커니즘을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강한 친핵체를 쓰게 되면은 SN2 반응이 우세하게 진행이 되는 거고, 약한 친핵체를 사용하게 되면은 SN1 반응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큰 거죠. 치연 반응이라고 하는 걸로 한정을 지어 보면은, 자, 이러한 이제 반응 기질이 있어요. 2차 할로젠 알킬이죠. 자, 여기에다가 하이드록사이드라고 하는 강한 친핵체를 써줬네. 그러면 SN2 반응으로 진행돼서 치연 반응이 일어나요. 자, 물론 이 경우에는 치연 반응도 일어나지만 경쟁적으로 제거 반응도 일어나기는 해요. 근데 우리는 아직 제거 반응 배우지 않았잖아. 치연 반응 형태로만 보자고요. 그래서 이렇게 치환되는 형태로 진행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SN1 반응으로 진행되면은 여기가 먼저 떨어지잖아. 탄소 양이온이 만들어지죠. 근데 보시면 OH, 물이 이제 친핵체, 물은 약한 친핵체니까 물이 친핵체로 쓰였는데 OH가 결합돼. 이 산소 원자가 공격한 탄소 원자가 다른 탄소 원자야. 이 경우는 여기를 공격해서 하이드록사이드가 여기죠. 여기 탄소를 공격하면서 결합을 형성했는데, 이 경우는 물이 여기 붙어 있어. 자, 그 말은 물은 어쨌든 약한 친핵체이기 때문에 가장 강한 친전자성 성격을 가지고 있는 원자로 공격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렇게 결합이 만들어졌다는 얘기는 뭐지? 탄소 양이온의 성격이 여기 탄소 쪽에 만들어졌다는 얘기죠. 여기 탄소 쪽에. 물론 여기가 먼저 떨어지니까 탄소 양이온이 일로 먼저 생성이 될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거든. 근데 실제 결합이 일어난 형태를 보니까 이쪽 편으로 탄소 양이온이 생성이 됐다는 거야. 처음에 여기 생성됐던 탄소 양이온이 물이라고 하는 친핵체가 공격하기 전에 이쪽 편으로 이동을 한 거예요. 이거 뒤에 나오겠지만 이게 뭐냐면 탄소 양이온의 자료응인 반응이거든. 탄소 양이온의 자료응인 반응. 탄소 양이온의 자료응인 반응은 굉장히 흔하게 일어날 수 있고요. 시험 문제에 거의 단골 소스죠. 왜냐하면 이거를 순간적으로 놓치는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에 학생분들이. 그래서 그러니까 좀 틀리기를 유도하는 문제 형태에서 이러한 자료응인 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 반응 기질을 많이 제공해 주죠. 그래서 이거 뒤쪽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친핵체의 세기에 따라서 반응 형태가 달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두시고, 자, 여기는 이제 친핵체의 세기는 뭐 크게 고려할 게 없고, 친전자체, 반응 기질의 성격이에요. 자, 여기서 속도 결정 단계가 뭐였죠? 속도 결정 단계가 첫 번째 단계. 그죠? 첫 번째 단계. 첫 번째 단계는 반응 기질에서 이탈기가 떨어져 나가면서 탄소 양이온이 만들어지는 단계죠. 자, 그 단계는 앞쪽에서 본 것처럼 흡열 반응으로 진행이 돼요. 흡열 반응. 자, 여기 보세요. 이게 그래프잖아. 이게 흡열 반응으로 진행이 되잖아요. 그러면 하몬드 가설에 따르면 여기 첫 번째 과정의 전이 상태, 이쪽은 에너지와 구조가 이 반응에 있어서 반응물을 닮았을까요? 생성물을 닮았을까요? 첫 번째 단계에서. 당연히
생성물의 구조와 에너지, 그것과 더 유사합니다. 이 첫 번째 단계에서의 전이상태 구조와 에너지는. 당연하지. 흡열 반응이니까. 그쵸? 하몬드 가설에 따르면. 자, 그러면 전이상태의 에너지는 생성물의 구조와 닮아 있는데, 생성물의 구조 에너지와 닮아 있는데, 생성물이 뭐야? 탄소 양이온이잖아.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지. 탄소 양이온이라고 하는 게 생성이 되는데, 그 탄소 양이온이 안정하면 안정할수록, 그쵸? 탄소 양이온이 안정하면 안정할수록 전이상태 에너지도 같이 낮아지게 되겠죠. 닮아 있으니까. 탄소 양이온이 불안정해질수록 전이상태 에너지도 높아지게 될 거예요. 닮아 있으니까. 그쵸? 그러면 전이상태 에너지가 낮아지게 되면 반응이 빨리 일어난다는 얘기죠. 정리해보면 더 안정한 탄소 양이온이 생성될 수 있는 반응 조건에서는 반응 속도가 어떻게 된다? 더 빠르게 진행이 된다. 이해되셨어요? 왜? 전이상태 에너지가 낮아질 거기 때문에. 전이상태 에너지가 낮아지면 반응물과 전이상태 에너지 사이인 활성화 에너지 값도 같이 낮아지기 때문에.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이 SN1 반응에서 가장 중요한 반응 속도를 결정하는 요인은 뭐냐면 탄소 양이온의 안정도예요. 탄소 양이온의 안정도가 반응 속도를 결정하는 가장 주된 요인이 됩니다. 자, 그러면 가장 안정한 탄소 양이온이 만들어질수록 반응이 잘 일어난다. 그러면 할로젠 알킬로부터 이탈기가 떨어져 나가면서 탄소 양이온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 가장 안정한 탄소 양이온의 형태는 어떤 형태였죠? 주변으로부터 전자를 많이 제공받아서 전자가 부족한 성격이 많이 상쇄가 되어 있는 형태. 즉, 치환이 많이 되어 있는 형태일수록 안정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는 3차의 반응 속도가 제일 빠릅니다. SN2 반응과 정확히 반대죠. SN2 반응은 친액체가 친전자성 원자로 공격해야 되는데 3차 탄소라고 한다는 얘기는 주변에 치환기가 존재한다. 알킬 치환기가 존재한다. 그러면 친액체가 그 알킬 치환기를 뚫고 지나가서 친전자성 원자로 공격해야 되기 때문에 에너지적으로 불리하잖아요. 워낙에 큰 에너지가 필요한 거지. 그래서 전이상태 에너지가 굉장히 높았잖아요. 이 경우는 반대다. 오케이? 3차에서 1차 순으로 갈수록 에너지가 탄소 양이온의 에너지가 높아지기 때문에 반응 속도는 느려지게 되고요. 자, 거의 1차와 메틸 정도는 거의 반응이 잘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고 3차, 2차 이 정도 수준에서 반응이 주로 일어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벤질 자리나 알릴 자리 같은 경우는 이제 공명 안정화가 가능한 위치이기 때문에 이 경우도 반응이 꽤 잘 일어나는 포지션이 됩니다. 그래서 상대적인 반응 속도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1차 할로젠 알킬이 반응 속도가 예를 들어서 1이었다. 2차면 12, 3차면 굉장히 크게 증가하죠. 그러니까 이 경우는 거의 3차 할로젠 알킬에 굉장히 특화되어 있는 반응이다. 이해되셨어요? 3차 할로젠 알킬에 굉장히 특화되어 있는 반응이다. 라고 하는 거고 1차와 메틸은 거의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 라고 보시면 돼요.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1차와 메틸 탄소 양이온은 에너지가 굉장히 높아요. 불안정하기 때문에. 에너지가 높다고. 그러면 그에 따라서 하몬드 가설에 따라서 전이상태 에너지도 같이 높아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활성화 에너지 값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반응이 일어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점까지 기억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SN1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반응 기질 중에 바이닐 할라이드, 아릴 할라이드. 바이닐 할라이드는 이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아릴 할라이드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이죠. 이것도 반응이 일어나지 않아요. 얘는 왜 일어나지 않냐면 이게 만약에 할로젠이 이탈기로 떨어지게 되면은 뭐가 만들어지죠? 여기에 탄소 양이온이 만들어지거든. 여기 탄소 양이온, 여기도 탄소 양이온. 얘는 바이닐 탄소 양이온이라고 얘기를 해요. 바이닐 탄소 양이온. 바이닐 탄소 양이온. 얘는 알킬 탄소 양이온에 비해서 에너지가 굉장히 높습니다. 이거 불안정해요. 굉장히 불안정합니다. 그래서 생성되기가 어려워요. 그런 이유로 인해서 바이닐 할라이드, 아릴 할라이드는 반응이 일어나지 않고요. 이게 그러니까 SN2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반응 기질 대표적인 게 요거 3개였잖아요. 얘들은 정확히 SN1 반응도 반응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선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다리 걸친 고리 화합물에 할로젠이 결합되어 있었던 거 이런 화합물이죠. 이런 지금 여기에 할로젠이 결합되어 있었던 거. 자, 얘도 여기가 떨어질 거 아니야 먼저. 그쵸? 이탈기로. 그러면 이쪽 편 탄소 원자에 뭐가 만들어지냐면 탄소 양이온 성격이 만들어지거든. 그러면 이거 3개 결합. 평면 삼각형이니까
sp2 혼성을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평면 삼각형 형태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옆에서 보잖아요. 원래는 어떤 배치였냐면 이게 이렇게 존재했었던 거거든. 이렇게. 근데 이게 평면이 돼야 된다는 얘기는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 탄소가 지금 제가 파란색으로 색깔이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파란색으로 표시하고 있는 탄소가 여기 탄소예요. 원래는 이렇게 잘 존재했었다고 sp3 혼성일 때는. 근데 sp2 혼성으로 바뀌면 평면 삼각형 배양을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그러면 결합 길이의 변화가 되게 커지죠. 이렇게 존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당연히 반응이 진행되지 않겠죠. 그러니까 SN1 반응에서 이 물질들이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뭐다? 탄소 양이온이 만들어지지가 않기 때문에. 오케이? 자, 그 점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SN1 반응은 제일 중요한 게 뭐다? 탄소 양이온이에요. 탄소 양이온. 탄소 양이온이 얼마나 잘 만들어질 수 있느냐. 그게 SN1 반응에서의 반응성을 결정하는 가장 핵심 요인이 되는 거죠. 자, 이 관련된 문제 풀어보고 그 다음 내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시된 할로젠 알킬 화합물 중 SN1 반응 속도가 더 빠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SN1 반응이네요, 이번에는. 자, 반응 기제를 제외한 나머지 반응 조건은 동일하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 SN1 반응에서는 탄소 양이온 중화체가 생성이 되고 그 탄소 양이온 중화체가 생성되는 과정이 속도 결정 단계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치환이 더 많이 돼 있는, 즉 차수가 더 높은 할로젠 알킬일수록 더 안정한 탄소 양이온을 생성할 수 있기 때문에 차수가 더 높은 할로젠 알킬이 반응 속도가 더 빠르다. 그렇게 정리를 했었죠. 자, A번 화합물 같은 경우를 보시면 이쪽에 탄소 원자에 브로마이드가 결합이 되어 있고 나머지 다 메틸기예요. 즉 이거 몇 차? 3차 할로젠 알킬이고 여기는 지금 이 탄소 원자에 메틸기 3개가 결합되어 있는데 그 탄소 원자 다음에 하나가 더 있어. 그쵸? 여기 탄소 원자가 여기에요. 여기가 되고 CH2기가 하나 포함이 되어 있어요. 다음에 브로마이드. 즉 여기는 1차 할로젠 알키드죠. 물론 이제 네오펜틸기이긴 하지만 여기는 양이온의 성격이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거는 의미가 없고요. 그래서 여기는 1차, 3차가 됩니다. 물론 여기가 떨어지면 이쪽에 메틸기가 이동을 하면서 3차 탄소 양이온이 여기도 생성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1차가 생성이 된 이후에 작용기능이 일어나야 되는 거잖아요. 1차가 생성될 때 에너지가 높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래서 반응 속도는 왼쪽 편 바로 떨어졌을 때 3차가 생성될 수 있는 왼쪽 편 화합물의 반응 속도가 더 빠르다. 그렇게 정리할 수가 있고요. 자, B번 3차 여기는 2차 당연히 3차 할로젠 알킬이 더 안정한 탄소 양이온을 생성할 수 있으니까 반응 속도가 더 빠릅니다. 왼쪽이 반응 속도 더 빠른 반응 기질이 됩니다. 자, 다음으로 볼 게 이제 이탈기의 종류인데 이탈기는 SN2 반응에서 설명드렸던 내용과 동일합니다. 동일해요. 자, 그리고 이제 반응 용매 같은 경우는 SN2 반응과 조금 성격이 다르죠. SN2 반응과 성격이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SN2 반응과 SN1 반응에서 공통적 반응성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공통적인 요인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 이탈기, 좋은 이탈기가 결합되어 있을수록 반응 속도가 빠르다. 그건 SN2 반응이든 SN1 반응이든 공통적이거든. 그 이외의 나머지 친액체라든지 친전자체라든지, 그러니까 친전자체는 입체적인 걸 의미하겠죠. 차수 같은 경우. 그 다음에 반응 용매까지 성격이 다 달라요. 그래서 비교하는 문제로 꽤 많이 나오죠. 그래서 그 점까지 좀 같이 비교해서 알아두셔야 되고, 자, 반응 용매는 SN1 반응은 극성 양성자성 용매에서 가장 잘 진행이 됩니다. 극성 양성자성 용매에서. 자, 그리고 저 극성 양성자성 용매에서 저 극성의 정도가 강해질수록, 세질수록, 그게 유전상수라고 하는 용어로 보통 설명이 되죠. 용매의 극성도가 커질수록인데, 바꿔 말하면 유전상수가 커질수록 반응 속도가 빨라지게 됩니다. 자, 용매 조건이 100% 에탄올인 거, 그 다음에 40%의 물과 60%의 에탄올인 거, 80%의 물과 20%의 에탄올인 거, 100%의 물인 거.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유전 상수 값이 증가됩니다. 알코올보다 물의 유전 상수 값이 크기 때문에 물의 비율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커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혼합 용액에서도 물의 비율이 높을수록 유전 상수 값이 큽니다. 즉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유전 상수 값이 큰 거고
그 말은 용매의 극성도가 커지는 거고, 오케이? 그러면 반응 속도가 상대적인 반응성을 보세요. 굉장히 증가하죠. 그래서 극성, 양성, 다성 용매에서 가장 잘 진행이 되는데 저 극성의 성격이 커지면 커질수록 바꿔 말하면 그 호남 용매가 될 수도 있고 단임 용매가 될 수도 있는데 그 용매의 유전 상수값이 커질수록 반응 속도는 더 빨라지게 된다. 자, 그 점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럼 왜 극성, 양성, 다성 용매에서 반응 속도가 빠르냐? 자, 탄소 양이온이거든요. 속도를 결정하는 단계가 뭐였어? 첫 번째 단계였잖아. 탄소 양이온이 만들어지는 단계. 반응 기질로부터 이탈기가 떨어져 나가면서 탄소 양이온과 이탈기가 존재하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잖아. 여기 예를 들어서 브로마이드였으면은 얘가 떨어지니까 이거로부터 생성되는 화학형은 탄소 양이온과 이것만 존재하는 거야? 아니지. 이탈된 브로마이드도 존재하죠. 마이너스 형태로. 이 두 가지 이온성 물질이 존재하거든. 근데 이 두 가지 이온성 물질을 모두 다 안정화시켜 줄 수 있는 용매가 뭐냐면 극성, 양성, 다성 용매인 거야. 자, 여기 탄소 양이온 같은 경우는 전자가 부족한 양이온 성격이죠. 그러면 전자쌍을 가지고 있는 원자가 전자쌍을 제공해 주면은 분자 간 수소 결합을 통해서 안정화가 될 수 있어요. 그거는 극성, 양성, 다성 용매나 비양성, 다성 용매나 다 가능해요. 왜? 그러니까 그 비공유 전자쌍을 가지고 있는 원자만 있으면 되니까. 이건 둘 다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이 X-라고 하는, 얘가 이탈기지, 이탈기잖아, 요거. 이걸 안정화시켜 줄 수 있는 요인은 뭐만 가능하다? 극성, 양성, 다성 용매만 가능하다. 마이너스 성격이기 때문에 이걸 안정화시켜 주려면 플러스 성격을 가지고 있는 물질이 존재해야 되는 거고, 그 플러스 성격은 산성 수소 원자를 의미하겠죠. 그래서 산성 수소 원자를 가지고 있는 극성, 양성, 다성 용매는 이탈기까지 안정화시켜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이온성 물질이 만들어지는데 그 두 개의 물질을 모두 다 안정화시켜주는 효과가 뭐가 크다? 극성, 양성, 다성 용매가 크다. 그러니까 극성, 양성, 다성 용매에서 반응 속도가 더 빠른 거죠. 왜? 이 화합물, 이 중간체 에너지가 낮아지니까 전이 상태 에너지도 같이 낮아지겠죠. 그러니까 극성, 양성, 다성 용매에서 이것들이 안정화가 되면은 전이 상태 에너지는 더 낮아지니까 반응 속도는 더 빨라지는 거죠.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입체화학 앞쪽에서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얘는 라세미화가 진행이 돼요. 즉, 라세믹 화합물이 만들어지죠. 라세믹 혼합물이. 그 새로 생성되는 탄소 원자. 그러니까, 이탈기가 결합되어 있었은 탄소 원자이고, 친핵체가 공격하는 그 탄소 원자잖아요. 그 탄소 원자가 반응 결과 새로운 그러니까 새로운 카이라 탄소 원자가 될 때, 그때는 라세미화가 진행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떨어져요. 이탈기가 먼저 떨어지지? 그럼 이제 이런 배치에 탄소 양이온이 만들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메탄올이라고 하는 친핵체, 약한 친핵체가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p-오비탈, sp2 혼성이니까 sp2 혼성 오비탈 3개는 각각의 메틸기, 수소, 에틸기와 결합을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비어있는 p-오비탈 하나가 있잖아요. 그 p-오비탈로 각각의 친핵체가 공격을 하는 거야. 근데 p-오비탈은 이제 R형 형태의 로브 두 개가 존재하는 거고, 평면에 대해서 위쪽 편과 아래쪽 편, 그거를 모두 다 공격할 수 있는 거죠. 메탄올이라고 하는 친핵체가 위쪽 편 로브로 공격할 확률이 몇 %? 50%. 아래쪽을 공격할 확률이 몇 %? 50%. 이론적으로는 50%. 자, 탄소 양이온 중간체. 그러면 위쪽 편에서 공격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리텐션 된다, 보존이 된다, 베이가 보존이 되는 형태. 자, 브로마이드가 5메틸기로 바뀐 거 빼고는 나머지 치환기들의 배양이 다 같잖아요. 공간상 배양이.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베이가 보존되었다, 리텐션 되었다고 얘기하고, 이 경우는 반대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는 인벌전 되었다, 베이가 반전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R폼이 S폼으로, S폼이 R폼으로 바뀌었다고 해서 베이가 반전된 게 아닙니다. 여기서 이제 공간상 그 치환기들의 배양이 같은지 반대가 되는지 그거를 가지고 따지셔야 되는 거예요. 베이 보존이고 베이 반전이에요. 자, 요 점 기억해 두시고, 자, 그런데 이게 교재에 따라서는 라세미화라고 설명을 하고 있지 않은 교재도 있어요. 이 비율이 라세미화가 된다는 얘기는 얘도 50%, 그쵸? 얘도 50%의 비율이고, 여기가 카이라탄소니까
S폼과 R폼을 가지고 있는 이 두 생성물이 같은 비율로 섞여 있으니까 라시몬 혼합물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간혹 교재에 따라서는 이 비율을 다르게 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여기는 40%만, 얘는 60%가 만들어질 수 있다. 그럼 얘는 라시몬 혼합물이라고 부를 수는 없죠. 물론 이제 서로 다른 절대 배양을 가지고 있는 두 화합물이 섞여 있는 건 마찬가지인데 이 비율이 각각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건 왜 그러냐면 이렇게 설명을 하시면 돼요. 자, 브로마이드가 이렇게 떨어졌어요. 이렇게 떨어져 나갔지. 그럼 브로마이드가 이런 배치를 가지고 있을 때 화합물에서 공간상 그럼 브로마이드, 이탈된 브로마이드가 어느 쪽으로 더 많이 존재할까요? 이렇게 떨어지면서 평면형으로 바뀌었어. 그러면 저 이탈된 브로마이드가 물론 이제 용매에 녹아 있으니까 빠르게 용매에 딱 펴지겠지만 분산이 되겠지만 순간적으로는 이렇게 되면은 위쪽 편 공간 쪽에 아무래도 브로마이드가 존재할 가능성이 더 크겠죠. 그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물론 이제 브로마이드가 반응 용매에 이제 확산이 빠르게 진행이 되면서 순간적으로 이제 빠르게 바뀌겠지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펴져서 존재하겠지만, 굉장히 빠른 시간 안쪽으로는 이쪽 편이 브로마이드의 농도가 조금 더 높을 것 같아요. 그치? 그러면 저 브로마이드가 위쪽 편의 공간에 조금 더 많으면 메탄올이 공격을 하러 들어올 때 브로마이드가 아무래도 브로마이드 사이즈가 크니까 브로마이드가 저 메탄올을 공격하는 게 그러니까 메탄올이 공격을 해야 되는데 브로마이드가 그거를 막는 효과가 아무래도 있을 거거든. 그게 위쪽 편 공간에서 좀 더 높은 비율로 일어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위쪽 편으로 들어간 게 조금 더 낮은 비율로 생성이 될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교재도 있어요. 실제 실험을 해보면 이게 딱 50대 50으로 나오지 않는 경우들이 조금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개념들을 도입한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는 교수님에 따라서 50%씩의 비율이다라고 그냥 이론적으로 개념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고 실제 결과를 가지고 설명을 해주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기 부분은 수업 시간에 교수님이 어떻게 설명을 하시느냐에 따라서 조금 기억을 해 두시고 실제 결과적으로는 50대 50이 아닌 경우가 더 많기는 한 것 같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뭔가 저 이탈기로 떨어진 브로마이드가 막는, 친액체가 공격을 하는 데 있어서 그거를 방해하는 효과가 있기는 있을 거다라고 그 점까지만 여러분이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 그쵸? 충분히 이해가 되셨을 것 같고 요 관련된 문제 좀 풀어보고 그 다음 내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SN1 반응의 생성물을 모두 그리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 생성물의 입체화학은 모두 나타내시오라고 되어 있고요. 자, 여기서 입체화학을 나타내라는 거는 RS를 나타내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RS를 표시하라고 하면은 앞쪽에 한번 문제처럼 RS를 표시하라 이렇게 이제 딱히 지정이 돼요. 여기서 입체화학을 모두 나타내라 라고 하는 거는 생성물의 구조를 그릴 때 우리가 정사면체형을 표현하는 실선 두 개와 쇠기, 그쵸? 웨지 형태고 대시 점선 형태 그렇게 나타내라는 의미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2번 같은 경우는 지금 물이 친액체가 되는 거죠. 친액체가 되면서 이제 반응 용매 역할도 같이 하게 되죠. 자, 그럼 여기서 브로마이드가 이탈기로 먼저 떨어지게 되면은 자, 이쪽에 탄소 원자 쪽에서 메틸기, 그 다음에 이쪽 편으로 뭐가 되냐면 CH2, CH3기니까 에틸기, 그 다음에 여기는 CH, 그 다음에 CH3기가 두 개가 결합되는 상태가 됩니다. 자, 탄소 양이온이 되는 거죠. 자, 이거 구조는 골격 구조로 다시 바꿔보면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네, 이렇게 여기가 탄소 양이온 성격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물이 공격을 하게 되는 거죠. 물의 친액체로 또 공격을 할 때 지금 이 화합물이 여러분이 보는 이제 그 모니터나 이 평면에 존재한다고 봤을 때 피오비탈은 앞뒤로 이렇게 앞으로 튀어나와 있고 뒤로 들어가 있죠. 물이라고 하는 친액체가 이 평면의 앞쪽에서 공격할 수도 있고 뒤쪽에서 공격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 그래서 앞쪽에서 공격을 할 때, 뒤쪽에서 공격할 때 그 두 가지 구조를 모두 다 표현을 해보면 자, 공격을 하고 여기에 존재하는 수소는 떨어져 나가니까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두 가지 형태가 되는 거지. 자, 지금 여기 골격을
그리게 되면은 실전으로 그린다라고 보시면, 그리고 이쪽에 메뚜기와 물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물이 만약에 앞쪽에서 공격을 한다. 그럼 OH기가 앞쪽으로, 네, 이쪽에 메뚜기가 뒤로 들어가는 형태. 이런 구조 하나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는 반대 골격인 거죠. 물이 뒤쪽에서 공격을 하게 되면은 물이 이번에는 OH기가 뒤쪽으로 들어가 있는 결합, 그 다음에 메뚜기가 앞쪽으로 튀어나와 있는 결합. 그래서 이 두 가지 화합물이 생성이 된다. 자,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B번도 이쪽 편에 있네요. 이게 먼저 떨어지는 거죠. 떨어지게 돼요. 그럼 여기도 이게 O- 이런 형태인데, 요거는 이제 약한 친핵 역할도 하기도 하고, 이제 친핵성도로 보면 조금 뭐 강하다라고 보기는 어렵긴 하지만, 지금 여기가 3차이기 때문에 일단 SN2 타입으로 반응이 일어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여기 친핵제의 세기와 상관없이 일단 반응이 SN1 타입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가 2차였으면 이게 친핵체로 쓰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반응 기질이 3차라고 하는 이 효과가 좀 더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먼저 떨어지게 되면은, 자, 이쪽에 메트기가 존재하면서 플러스 형태가 되고요. 에틸기죠? 자, 이런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자, 여기는 뭐 변화를 받는, 공격을 받는 쪽이 아니니까 여기 입체 배합 그대로 유지가 될 거고, 여기 쪽에서, 여기도 아스테이티가 공격을 할 때, 이쪽 피오비탈의 앞쪽 편 로브로 공격할 수도 있고요. 뒤쪽 편 로브로 공격할 수도 있어요. 두 가지가 다 일어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생성되는 화합물은 이런 화합물이 생성이 되는 거죠. 빗질기는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을 때, 만약에 아스테이티기가 이 화합물의 앞쪽 편에 존재하는 피오비탈 로브로 공격한다. 그러면 요걸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O, 여기가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아세틸기인데 축으로 AC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얘를 OAC- 이렇게 나타내기도 해요. 그러면 OAC에 이렇게, 다음에 메트기가 뒤로 들어가 있는 형태가 되겠죠. 이런 화합물과 더불어서 메트기가 존재할 때 이번에는 뒤쪽 편을 공격한다라고 보면은 이렇게 되고 메뚜기가 이렇게 존재하는 형태. 이렇게 되고 여기 구조를 풀로 그려보면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얘는 이렇게 여기 CS3기 그 다음에 O 이런 권력이다. 요거는 뭐 반대로 그리면 되니까 요거 구조를 그리진 않겠습니다. 요거는 그냥 여기가 어떤 구조인지를 표현하기 위해서 나타내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형태 화합물이 혼합물로 얻어진다. 그렇게 구조는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볼게 자료옮김 반응. 자, SN1 반응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저 자료옮김 반응이에요. 자, 자료옮김 반응이라고 하는 거는 비단 SN1 반응에서만 나타나는, 관찰이 되는 내용은 아니에요. 탄소 양이온의 자료옮김 반응이거든요. 그러면 반응 조건상 탄소 양이온이 생성될 수 있는 어떠한 조건이라도 자료옮김 반응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료옮김 반응이라고 하는 게 어떠한 개념인지를 좀 머릿속에 각인을 시켜 두셔야 돼요. 앞으로도 자료옮김 반응에 대한 내용은 꽤 많이 나오거든요. 자, 반응 메커니즘을 생각을 해보면 이탈기가 떨어져 탄소 양이온이 만들어지죠. 만들어졌어. 근데 그 탄소 양이온이 위치를 옮겨간다는 거야. 처음에 생성되었던 탄소 위치의 양이온 성격을 가지고 있지 않고 다른 위치의 탄소 원자의 양이온 성격이 만들어진다는 거야. 그래서 탄소 양이온의 자료옮김 반응이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자, 처음 생성되는 탄소 양이온 중간체보다 치환기의 이동을 통해서 더 안정한 탄소 양이온이 생성될 수 있는 경우, 이게 중요한 거야. 치환기의 이동을 통해서 더 안정한 탄소 양이온이 생성될 수 있는 경우에 발생하며 크게 세 가지 형태로 일어난다. 그러니까 탄소 양이온의 자료옮김 반응이 일어나는 이유는 뭐야? 굳이 옮겨가는 이유는 뭐야? 옮겨갔을 때 만들어지는 탄소 양이온이 더 안정하기 때문에. 이해되셨어요? 자, 우선 기억해 두시고, 자, 세 가지 형태인데 제일 먼저 이제 수소 음이온이 이동하는 거, 그 다음에 알킬기 형태로 이동하는 거, 그 다음에 알킬기 형태로 이동하는데 고리가 확장되는 거, 그 세 가지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 보기 전에, 자, 그럼 만약에 탄소 양이온은 아까 본 것처럼 1차와 2차와 3차가 있었어요. 그쵸?
그럼 예를 들어서 2차 탄소 양이온이 만들어졌어. 근데 탄소 양이온의 자룡인 반응을 통해서 3차로 변화가 될 수 있네? 예를 들어서. 그럼 자룡인 반응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무조건 일어나요. 무조건 일어나요. 자, 그러면 자룡인 반응이 일어나서 양이온이 만들어졌고 친핵체가 공격하는 거. 자룡인 반응이 일어나기 전에 그 새로 처음에 생성됐던 탄소 양이온을 공격하는 거. 그러면 그 둘 중에 하나에 대한 선택성만 굉장히 클까요? 사실 그렇진 않아요. 2차 탄소 양이온 상태일 때, 그러니까 처음 생성된 탄소 양이온을 친핵체가 공격하는 것과 자룡인 반응이 일어난 상태에서 공격을 하는 거, 두 가지가 거의 대부분 혼합물로 얻어져요. 혼합물로. 근데 물론 이제 비율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대부분의 경우는 더 안정한 탄소 양이온 쪽의 비율이 조금 더 높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 점 기억해 두시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처음 만들어졌던 게 1차야. 물론 잘 안 만들어지지만 만약에 만들어졌다고 보면은 1차가 3차로 되는 것과 2차가 3차로 변화가 되는 것. 1차 탄소 양이온이 3차 탄소 양이온으로, 2차 탄소 양이온이 3차 탄소 양이온으로. 그러면 뭐가 더 빠르게 진행이 될까요? 반응 속도적인 측면에 있어서. 당연히 얘가 더 빨라요. 그래서 1차가 3차로 변화가 될 때, 2차가 3차로 변화가 될 때, 그 생성물들의 비율은 좀 달라질 수 있다. 1차가 3차가 되는 경우가 아무래도 선택성이 조금 더 좋을 가능성이 크겠죠. 왜냐하면 탄소 양이온이 빠르게 자룡인 반응을 할 가능성이 크니까. 에너지적으로 이게 훨씬 더 안정화되는 안정화되는 그 크기가 더 크잖아요. 이해되셨죠? 자, 메커니즘은 이거 이제 수소 음이온이 이동하는 거예요. 자, 먼저 떨어지겠지? 그 다음에 수소 음이온이 이동을 하게 되면은, 이게 먼저 떨어지잖아. 그러면 처음에 생성되는 탄소 양이온은 여기 위치잖아요. 그쵸? 저기 위치를 메탄올이 공격을 해서 만들어진 것과 자룡인 반응이 일어나서 만들어진 것 두 가지가 다 만들어져요. 여기서 따로 비율을 표시해 드리진 않았는데 어쨌든 거의 대부분 이제 혼합물 형태로 얻어지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메커니즘은 좀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제일 먼저 일어나는 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브로마이드가 떨어집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 과정을 통해서 뭐가 만들어지게 되냐면 자, 여기는 메틸기고요. 여기는 메틸기 수소 원자예요. 그 다음에 원래 여기는 수소 원자가 하나 있었어요. 조금 더 명확히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써보면 이렇게 되고 탄소 양이온이 일로 만들어지는 거잖아. 제일 첫 번째로. 맞잖아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자룡인 반응이 일어나는데 어떤 식으로 자룡인 반응이 일어나냐면 여기서 이렇게 여기 수소와 탄소 원자 사이 결합이 끊어져요. 끊어지면서 이쪽 결합에 존재했었던 전자가 있잖아요. 그 전자가 수소 쪽을 거쳐서 수소 원자가 가지고 그러니까 여기 결합에 놓여 있는 전자는 결합이 끊어지면은 어느 한쪽 원자로 갈 가능성이 크거든요. 근데 이 경우에는 수소 원자 쪽을 거쳐서 여기 탄소 양이온 쪽에 p-오비탈 쪽으로 이동을 한다는 얘기죠. 이해되셨어요? 이게 자룡인 반응에 대한 메커니즘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변화가 되냐면 탄소 원자와 수소 원자 사이 결합이 있었는데 그게 지금 사라진 상태야. 자, 그러면 그러면서 여기가 뭘로 바뀐 거죠? 지금 하나, 둘, 셋, 네 개. 네 개의 결합을 가지고 있었던 사가 탄소 원자인데 3가로 바뀌었어. 그래서 탄소 양이온이 1로 이동한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는 원래 수소 원자가 있었고, 그렇죠? 이번에 자룡인 반응을 통해서 수소가 하나가 더 만들어졌죠. 그렇죠? 이게 자룡인 반응을 통해서 이동한 수소. 요 수소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자룡인 반응이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뭐야? 처음에 생성된 탄소 양이온이 몇 차야? 2차잖아. 탄소 2개가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되면 얘는 몇 차야? 3차로 이동한 거지. 그래서 2차 탄소 양이온이 가지고 있는 안정도보다 3차 탄소 양이온이 가지게 되는 안정도가 더 크기 때문에. 물론 이것도 이제 전자가 이동하는 거기 때문에 이 결합이 끊어지면서 이동하는 과정에서 에너지가 높아지는, 이것도 반응이잖아요. 에너지가 높아지는 전위 상태가 존재합니다. 활성화 에너지가 필요해요. 어느 정도는. 자, 그런데 이거는 발열 반응 형태로 진행이 되는 거죠. 발열 반응 형태로 진행이 되니까 에너지적인 이점이 충분히 있고, 그래서 저 활성화 에너지를 극복하고도 남을 만큼의 에너지적인 이점이 존재하는 거니까 반응을 잘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자, 요 점이 중요한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혼합물을 얻었던 이유는 뭐예요? 여기에서
메탄올이 공격을 하는 거야. 메탄올이. 자, 그러면 여기 탄소를 직접 공격하는 거죠. 메탄올. 여기 메틸기는 CH3기예요. 그래서 CH3OH입니다. 공격하는 거죠. 이렇게. 자, 그리고 그러면 생성물로 자 보세요. 여기에 메틸기 수소원자죠. 그 다음에 여기고 여기 수소원자 하나가 연결되어 있었고 이쪽 편에 보시면 산소원자에 CH3기와 뭐가 연결되어 있는 거죠? 수소원자가 연결되어 있거든. 양이온 성격으로. 그 다음에 여기 수소원자 제거가 돼요. 근데 여기 제거하는 거를 뭐 브로마이드가 이탈된 브로마이드가 제거한다라고 보셔도 되고 뭐 메탄올이라는 용매가 제거한다고 보셔도 되는데 어쨌든 산성도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야경기적인 성격의 이제 할로젠 이탈기라도 공격을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Br-가 얘를 공격하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 OCH3기가 되면서 앞쪽 화합물의 첫 번째 화합물이 생성이 되는 거고요. 자, 이해되셨죠? 자, 유기 과정. 브로마이드가 여기 수소원자를 제거하면서 최종 생성물, 여기 프로덕트라고 표현을 해볼게요. 프로덕트가 되는 과정. 이게 양성자 제거 반응이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양성자가 제거되는 반응. 영어로 디프로토네이션이라고 얘기합니다. D는 제거한다. 뭐? 프로톤. 양성자를 제거한다. 그래서 디프로토네이션 반응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여기를 보통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냥 마이너스 H 플러스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해요. 물론 이제 교재상에는 제가 이거 전체적으로 다 써드리긴 했는데 이렇게 간단히 쓸 수도 있어요. 요거 의미는 뭐냐면 마이너스는 뭐야? 반응 기질로부터 떨어져 나간다는 얘기야. 뭐가? H 플러스라고 하는. H 플러스가 뭐지? 양성자잖아. 양성자가 반응 기질로부터 떨어져 나온다는 의미예요. 왜 플러스로 떨어져? 얘가 브로마이드가 공격을 하면서 전자를 누구한테 주고 떨어져? 산소 원자한테 주고 떨어지잖아.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떨어지는 전자가 하나도 없다고. 그래서 양성 형태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자룡기 반응의 메커니즘이고, 자, 여기 똑같아요. 메탄올이 공격을 하는 거죠. 이렇게 공격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과정에서는 여기 수소원자 2개 붙어 있고, 여기 메틸기에 O, 그다음에 CH3기, 여기도 H, 전자쌍이 존재하면서 플러스 형태가 되고요. 이걸 뭐가 공격해? 떨어진 Br-가 공격한다.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로부터 여기가 OCH3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자료옮김이 돼서 만들어진 생성물, 치환 생성물. 여기는 자료옮김이 되지 않고 바로 생성된 탄소 양이온을 공격해서 얻어지는 거.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메커니즘으로 나타내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에 이제 자룡기 반응에 대한 메커니즘이다. 자룡기 반응이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뭐? 2차 탄소 양이온이 3차 탄소 양이온으로 변화가 됐기 때문에. 자, 그 점 기억해 두시고. 그럼 수소만 이동할 수 있느냐? 근데 수소가 이동하기가 제일 쉬워요. 왜? 제일 가볍잖아. 제일 가벼우니까 수소가 이동하는 게 제일 일단은 퍼스트 초이스고. 근데 수소가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 수소가 없는 경우에도 자룡기 반응이 일어나거든요. 그거는 뭐 때문에? 여기도 똑같아요. 얘가 떨어지고 이게 이동을 시키는 거야. 이쪽에 메틸기가 이번엔. 수소가 아니라 알킬기가 이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알킬 시프트라고 얘기합니다. 알킬 시프트. 자, 메커니즘은 똑같아요. 여기가 먼저 떨어지지? 여기 먼저 떨어져요.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메틸기가 3개가 결합되어 있죠. 이번엔 수소가 아니라 다 메틸기야. 그 다음에 원래 수소 원자 하나 존재했었기 때문에 양이온 성격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뭐가 이동해? CH3기가. CH3기가 여기에 전자를 가지고 떨어지는 거죠. 떨어지면 음이온이잖아. 그럼 뭘 찾아가겠어? 양이온을 찾아가겠지? 바로 옆에 양이온이 있네? 바로 공격하죠. 뭘 공격하는 거야? P오비탈을 공격하는 거죠. 비어있는 P오비탈을. 이건 아니지? 이렇게 이동합니다. 자, 그러면 이 과정을 통해서 뭐가 만들어지는 거야? 이게 이동을 했잖아? 자, 그러면 원래 수소 하나 있었고 이번에 이동한 메틸기 이게 일로 가는 거죠. 그리고 여기가 이제 양이온 상태. 그럼 똑같아요. 이동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야? 2차 탄소 양이온이 했던 게 3차 탄소 양이온으로 변화가 된 거니까. 그쵸? 그 다음에 메탄올이 여기를 공격하는 거.
다음에 메탄올이 여기 공격하는 거. 두 가지 반응이 이제 일어나면은 각각의 생성물들이 얻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앞쪽편 구조에서 왼쪽편 화합물, 여기서부터 진행돼서 얻어진 거는 오른쪽편 화합물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알키기가 이동하는 형태의 메커니즘이다. 자, 일단 양이온이 생성이 되잖아요. 무조건 탄소 양이온이 생성이 되면은 자룡인 반응의 가능성은 항상 봐야 돼요. 항상 봐야 돼요. 자, 근데 만약에 처음에 이탈된 양이온이 3차야. 그때는 고민하지 않아도 되죠. 3차보다 더 안성한 탄소 양이온이라고 볼 수 있는 거는 거의 없으니까. 물론 이제 그 3차이면서 뭐 알릴리 위치가 된다든지 벤질리 위치가 되면 공명 구조를 통해서 안정화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고민해 봐야겠지만 그런 경우는 보통 이중결합이나 벤젠고리가 존재하는 경우니까 구조적인 차이가 좀 있을 거예요.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이제 알케인 계열의 물질에서 반응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면은 3차는 자룡인 반응을 고민할 필요가 없고요. 2차는 이제 한번 고민해 봐야겠죠. 주변에 수소나 알케이가 이동을 해서 탄소 양이온이 생성될 수 있는지. 자, 그 점 기억해 두시고, 보통 이제 한 번 정도, 이게 근데 사실 여러 번 이동할 수도 있어요. 뭐 고리 형태 화합물 같은 경우는 이 탄소 양이온의 자룡인 반응이 굉장히 연달아서 여러 번 이동하는 형태로도 표현이 될 수 있는데, 거의 여러분이 시험 문제를 보실 때는 한 번 정도 이동하는 거, 그거로 문제를 푸시면 될 거예요. 한 번 정도 이동하는 거. 그 이상은 고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알케이가 이동하는 건데, 고리가 확장되는 형태로 진행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여기도 똑같거든요. 여기서 메탄올이 떨어졌어. 그러면 여기 탄소를 공격하는 거는 얻어지지 않아. 그건 없는데, 그럼 오케이. 이게 떨어졌어? 그럼 이쪽에 메틀기가 이동할 수 있잖아. 여기가 떨어지면 2차 탄소 양이온인데 여기에 메틀기가 이동하면 3차 탄소 양이온이 되네? 메틀기가 공격을 한 거, 이 화합물이 만들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 자, 그리고 또 다른 골격. 이번에는 고리가 5원안이었던 게 6원안이 되면서 확장이 된 게 만들어졌네? 근데 이 경우는 이게 거의 생성되지 않는다고 봐야 돼요. 이 경우는 굉장히 선택성이 크게. 왜냐면 안정화되는 요인이 훨씬 더 커지거든요. 자, 한번 봅시다.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자, 얘가 떨어지는 거는 역시 첫 번째로 일어납니다. 떨어져요. S는 원반응이니까 일단 이탈기가 떨어지지. 자, 그러면 오원한 골격에 메틀기, 그 다음에 여기가 탄소 양이온이 생성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 메틀기가 이동을 한다라고 본 거야. 여기 메틀기가 전자를 가지고 이동을 한 거야. 자, 그러면 이거로부터 만들어지는 화합물의 구조는, 그리고 여기에 원래 수소 원자 하나 있었고, 그래서 CH 결합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CBr 결합인데 BR이 끊어진 거고, CH 결합은 하나 존재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쪽에 CH3기가 옮겨갔어. 양이온이 일로 옮겨오겠죠. 그죠? 그 다음에 뭐가 공격해? 메탄올이 여기를 공격했다는 거지. 이렇게. 그러면 앞쪽 편에 이제 생성물 쪽에 왼쪽 편 화합물, 첫 번째 화합물, 두 가지 화합물 중에 왼쪽 편, 그게 이제 만들어진다라고 본 건데, 이 경우는 요게 진행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여기가 자룡인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지. 왜? 이게 아니라 뭐가 이동하냐면, 자, 여기 결합에 있는 전자가 이동하는 거잖아. 이쪽에 탄소 원자가 가지고 이동을 하는 거잖아. 그러면 이쪽은 고리긴 하지만 여기가 지금 CH2잖아. 여기도 똑같은 성격이거든요. 탄소. 그럼 여기에서 이 결합에 놓여있던 전자가 이쪽은 탄소 원자를 거쳐서 진행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진행되는 거지. 이렇게. 자, 그러면 구조를 한번 다시 그려봅시다. 이렇게 진행이 되면은, 자, 보세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되고, 여기에서 메틀기는 그대로 존재하는 거고요. 그쵸? 얘는 그대로 존재하고, 뭐가 결합 끊어지는 거지? 이 결합이 끊어지는 거죠. 이 결합이 끊어지고, 여기 탄소 쪽에서는 메틀이 연결되어 있고, 얘가 이렇게 연결되는 거거든, 이렇게. 지금 이 결합이 새로 생성된 거야, 이 결합. 이해되셨어요? 요게 끊어지면서 이쪽 탄소 쪽에서 얘와 연결이 된 거예요. 자, 그럼 얘가 몇 원안이 만들어진 거냐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6원환이 된 거야. 5원환이었던 게 여기는 똑같이 5원환이 되는 건데 5원환이 됐던 게 6원환이 됐네. 자, 그리고 양이온의 위치가 옮겨왔겠지. 자, 여기 탄소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소가 있으니까 얘는 색깔을 만족시켰어. 그럼 여기 탄소 양이온은 지금 사라진 상태잖아. 어디로 이동했어? 여기로 이동했지. 왜? 여기가 이 결합이 끊어지면서 3가로 변화가 됐거든. 근데 얘는 몇 차지? 하나, 둘, 세 개의 탄소 원자가 연결되어 있으니까 3차야. 2차였던 게 여기 3차로 이동을 한 거죠. 2차였던 게 3차로 이동을 했어. 그런데 뭐까지? 고리 확장. 5원환은 고리 스트레인이 존재하잖아. 6원환, 사이클로 헥세인 형태는 고리 스트레인이 존재하나요? 존재하지 않아. 물론 여기는 지금 sp2 탄소니까 스트레인이 존재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으로 봤을 때 5원환이 가지게 되는 고리 스트레인보다 6원환이 가지게 되는 고리 스트레인이 훨씬 더 적죠. 여기가 만약에 올 sp3 탄소라고 보면은 고리 스트레인 자체가 아예 없으니까. 그쵸? 물론 여기는 이제 평면이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리 스트레인이 약간 존재할 수 있지만 얘가 가지고 이게 옮겨와서 여기가 양이온이 된다고 봤을 때 5원환 고리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의 안정도와 6원환 고리로 바뀐 상태에서의 안정도, 그 차이는 어마어마하게 난 거예요. 앞쪽 편에서 2차가 3차로 변화가 된 거, 수소가 이동한 거, 알키리가 이동한 거, 그때 얻어지는 에너지는 이점보다 5원환이 6원환이 되면서까지 차수는 똑같이 3차로 변화가 됐는데 5원환이 6원환으로 변화가 되는 것까지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만 거의 주로 일어난다는 거죠. 이 경우는. 자, 그러면 여기서 일단 근데 여러분이 그림을 그릴 때는 6원환 고리가 확장이 되는 형태라고 봐도 기본적으로 이 골격을 유지하는 상태에서 이 결합 끊고 이렇게 일단 결합을 모양이 첫 번째 그리는 형태는 예쁘지 않을 수 있지만 일단은 그렇게 그리는 게 좋아요. 그래야 실수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뭘 공격하겠어요? 메탄올 공격을 하겠지. 그 다음에 메탄올 공격하라고 거기에 붙어있는 수소 원자가 떨어져 나가게 되면은 6원환 고리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6원환 고리고, 자, 여긴 탄소를 좀 잘 잡아야 되는데, 자, 여기 탄소 봅시다. 여기 탄소를 여기라고 놓으면은, 여기가 메탈기가 하나가 연결이 되어 있죠? 여기 탄소. 그 다음에, 여기도 메탈기가 하나가 연결이 되어 있어. 메탈기 하나 연결되어 있죠. 그리고 이쪽 편으로 OCH3기까지 연결이 되겠죠. 이런 고리를 가지고 있는 화합물이 만들어지는 거죠. 6원환 고리로 확장이 되면서. 자, 이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고리가 이제 확장되는 형태. 간혹 고리가 축소되는 형태로 출제하는 경우도 간혹 있을 수 있어요. 고리가 축소되는 형태인데 그거는 굉장히 특이한 경우고 거의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요. 고리가 확장되는 형태로 진행되는 게 좀 일반적이다. 3원환이 4원환으로, 4원환이 5원환으로, 5원환이 6원환으로 그렇게 이제 고리가 확장되는 형태로 출제가 되고요. 대부분 3원환이었던 거는 4원환까지, 5원환까지 고리가 확장되는 경우는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한 단계 위에 고리 형태로 탄소 개수가 하나 늘어나는 형태로 변화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 강의는 이제 여기서 마무리할 건데, SN1 반응은 개념적으로 SN2 반응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 점만 좀 비교해 두시고, 제일 중요한 거, 메커니즘은 복잡한 게 없잖아요. SN2나 SN1이나 SN1 반응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요거, 자룡인 반응. 자룡인 반응에 대한 메커니즘은 출제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